초짜왕과 경린이가 함께하는 유튜브기. 안녕하세요, 초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부 협력 강화하는 삼성, LG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둘이 손을 잡는다, 이런 내용의 뉴스를 보내드렸고요. 2부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주식 삼성전자나 LG이노텍,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저 나름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1부 뉴스 잠깐만 보자면 LG이노텍이 삼성전자로부터 이미지 센서를 매입할 것이고, 삼성전자는 LG이노텍으로부터 치본 필름을 공급을 받는다. 또한 삼성전자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OLED 패널 구매 의사를 전달했다. 이 부분에서 수급 논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LG 계열사 팹리스 반도체 팹리스 기업 실리콘웍스가 이 위탁 생산 파운드리를 삼성전자에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얘네들이 왜 이렇게 했냐? 옛날에 비해서 얕아진 경쟁 관계, 또 서로 헐뜯고 비난하지 않고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시너지가 나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LG그룹이 젊은 부광모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LG그룹의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마찬가지로 삼성도 이재용 부회장이 취임하면서 서로의 극단적인 경쟁이나 갈등이 사라졌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에서 계열사가 내부 거래를 적극 감시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양사의 내부 거래를 피하고 내부 거래 비중을 줄인다는 거죠. 새로운 매출 발굴 목적으로 서로 이렇게 합심을 한다. 또한 중국 업체가 LCD에 이어 OLED도 따라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TV, LCD TV가 주력인데 중국 업체가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LCD 가격을 거의 7~80% 올리니 삼성전자도 이제 수익성 강화 이에 OLED 패널을 LG로부터 공급을 받을 것이다, 이거 논의 중이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제 해석이라고 그랬죠. OLED TV 출시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만의 생각입니다. 또한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에서 이제 LCD는 중국한테 안 되니까 이제 OLED, 대형 OLED가 얘의 강점이잖아요. 여기서 삼성이라는 새로운 이제 매출처를 발굴을 한 거죠. 이러한 이유로 서로 삼성과 LG가 서로 손을 잡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 나름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삼성전자 주식들을 상당히 많이 사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가 유동성 장세잖아요. 유동성 장세라는 게 뭐냐면은 돈으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얘의 가치, 실적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돈이 시중에 많다 보니까 그냥 투자처를 찾아서 삼성전자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너도 나도 사는 이런 거를 유동성 장세라고 하고, 실적 장세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을 것 같은 기업에 너도 나도 투자를 해서 주가가 오르는 거를 실적 장세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 실적하고 상관없이 그냥 투자처를 찾아서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죠. 이 돈이 서로 투자처를 찾아서 옮겨가는 이런 걸 유동성 장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면은 2020년 11월 여기 56,000원이었나요? 여기서 지금 96,000원까지 근 7~80%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유동성 장세로 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기관하고 외국인은 지금 여기 선 보이시죠? 요거 따라서 쭉 매도를 하고 있고, 이 검은색 선 있죠? 이거는 개인입니다. 개인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죠. 우리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를 해야 주가는 오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체로 그래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90%의 정확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인들은 쭉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를 한 거죠.
기관하고 외국인은 쭉 매도를 치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거의 안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개인이 받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사를 제가 봤는데 올해 2021년 여기가 시작입니다. 여기서 개인이 삼성전자를 23조를 샀다고 하네요.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가는 기본적으로 매수 세력이 있으면 일단은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개인이 23조를 샀는데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외인하고 기관하고 매도 치는 거를 전부 다 개인이 다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돈 싸움인데 개인들이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죠. 근데 개인들이 서로 못 받게 되는 순간 주가는 내려오지 않을까? 물론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매도한다는 가정하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지만 우리나라 명실공히 시총 1위에 빛나는, 얘가 우선주랑 합쳐서 코스피 200의 비중이 근 3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본주랑 우선주랑 해서 당연히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인 거죠. 자, 그럼 삼성전자는 이 매출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 IM 부분이라고 돼 있는 게 근제 40%예요. 이게 뭐냐면은 스마트폰이에요. IM이. 그럼 이게 아직까지 삼성전자에서는 가장 큰 거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 얘가 비중이 근 30% 되고요. CE라고 하는 거는 가전제품이에요. 가전제품. 뭐 TV를 비롯해 뭐 냉장고, 요즘에 삼성전자에서 뭐 비스포크라고 해서 브랜드 새로 나와서 컬러풀한 이제 가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CE 분야고요. 이 DP라고 하는 건데 디스플레이 분야가 한 12%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매출이 팍 뜨려면은 요 갤럭시 이 스마트폰이 뜨든가 반도체가 떠야 주가가 상승을 하겠죠. 삼성전자는 이제 이렇게 매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매출을 한번 볼게요. 2016년부터 보면 매출이 200조. 아, 대단합니다. 230조, 뭐 240조 이렇게 쭉 매출 비슷해요. 근데 2021년에 267조의 매출이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21년은 예상입니다. 영업이익을 볼게요. 영업이익이 뭐 30조, 50조, 58조, 27조, 뭐 36조, 올해 48조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영상을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1년 예상치지만 근 48조, 그냥 많이 잡아서 그냥 50조 잡자고요. 영업이익을 50조 잡으면 현재 주가는 2017년하고 18년도에 53조, 58조, 2017년 또는 18년 주가에 거의 비슷하거나 이보단 좀 낮아야 되는 게 실적으로 봤을 때는 맞겠죠. 그러면 주가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삼성전자 주봉입니다. 주봉 보시면은, 자, 여기가 17년도고요. 여기가 18년도예요. 그러면 가격이 35,000원에서 57,000원. 그렇다면 중간 가격을 우리가 보통 보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뭐 45,000원 주가가 2017년에 18년에 평균 주가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에 예상 실적이 2017년, 18년하고 거의 비슷하던가 얘보다 조금 낮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실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지금 벌써 주가는 8만 원에 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오버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 이유가 서두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삼성전자가 물론 여러분들의 꿈인 10만 전자를 갔으면 하는, 저도 이게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저도 좋죠. 개미들의 승리니까. 그런데 항상 개미들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유동성 장세로 개미들이 서로 치고받고 올려서 지금 여기
8만 원대에 와 있는데 지금 뭐 8만 전자라고 하죠. 그러면 2017년, 2018년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주가는 5만 원 선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리미엄을 준다고 해도. 그런데 지금 8만 원이면 조금 많이 오버가 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이 검은색 부분 있죠. 저기 쭉 보시죠. 보이시죠? 이게 개미라는 얘기죠. 개미. 지금 개미는 여기서 6만 원대에서 이 9만 6천 원까지 가는데 엄청나게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외국인 기관들은 여기서 이렇게 팔고 있죠. 그럼 수급상으로 봐도 좋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수급상에 있어서 외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쳐놔야 주가는 오르는데 개미는 지금 혼자 매수를 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개미들이 서로 매수하고 팔고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받쳐주니까 주가는 머무르고 있는데 만약에 개미들이 이 유동성이 끝나는 그 시점에는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매수 주체가 없으면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죠. 자, 그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도를 보세요. 파란색이 매도예요. 지금 최근 한 달만 봐도 파란 게 훨씬 많죠. 외국인 거의 다 매도 치고 있다는 얘기죠. 기관도 마찬가지. 기관도 전부 다 매도 치고 있어요. 개인만 빨갛게 매수를 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거는 대차 거래 추이예요. 대차를 먼저 해놔야 주식을 빌려놔야 이게 주식을 빌린다는 얘기거든요. 빌려놔야 공매도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대차를 한다고 해서 100% 공매도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매도를 치기 위한 선제 작업으로 대차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대차 거래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양이 엄청나죠. 공매도도 한번 보세요. 공매도도 그 전에는 누적 공매도가 없었죠. 공매도 금지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5월 11일부터 이제 공매도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런데 공매도 평균가가 금 8만 원 위에서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8만 원 이상을 주가를 밀어 올리기는 아마 상당한 매수세 아니면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올해 들어서 8만 원, 여기가 밑에 부분이 이제 8만 원이에요. 이 부분에서 지금 계속 헤딩하며 올리고, 근데 지금 여기서 놀고 있어요. 과연 여기서 떨어뜨리면은 어디까지 갈까? 이거는 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수급상으로 상당히 좋지 않고 공매도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실적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기저효과 때문에 지금 이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기저효과 그러니까 작년이 워낙 못해서 올해가 조금만 평균치만 가져도 작년이 워낙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되게 잘한 것처럼 보인다 짝짝짝 해주는 게 기저효과예요.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뭐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좋다고 실적을 눈에 봤듯이 2017년 18년 수준에 근접을 해야 되죠.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 너무 좀 고평가가 돼 있지 않나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이 이 방송을 찍고 있는 날이 5월 22일이에요.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갔죠. 미국을 가서 미국 바이든하고 만나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미국에 20조 투자를 한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근데 이게 뭐냐면 파운드리 쪽 공장을 미국에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쨌든 요 부분에서 이거는 삼성의 호재로 저는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이 호재 때문에 조금은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도 글쎄요, 저는 이 정도? 그러니까 85,000원,
여기서 이제 단기로는 85,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5,000원까지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더 9만원 뚫고 10만원까지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여기서 단기 호재로, 요게 이제 호재니까 이것 때문에 오른다고 하면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평균가지 않을까 싶어요. 매수가일 것 같은데 이쯤에서 매도를 치고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또한 하나의 호재가 지금 있는 게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과연 호재일까 하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뉴스에서는 다 호재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자, 삼성전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IM 부분, 스마트폰 부분, 뭐 반도체 부분, 그다음에 가전 부분, 디스플레이 부분 이렇게 해서 반도체 이제 자기네들이 쓴 거를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반도체가 공급 부족이라고 해서 얘네가 갑자기 공장 증설을 하고 아니면 공급량이 갑자기 증가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단기간에? 이걸 할 수가 없죠. 라인 하나 까는데도 근 10조 이상이 들어가고 또한 공장을 건설하려면은 그 공장 건설하는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삼성전자가 100이라는 거를 반도체를 만들어서 IM에 얼마 공급하고 반도체 부분에 공급하고 뭐 가전 부분에 공급하고 디스플레이 부분에 공급을 하는데 이쪽이 부족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갈 반도체를 이쪽으로 땡기겠죠. 그래야 맞춰지니까 급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물론 가격이 그에 따라서 상승을 해서 매출이 조금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갑자기 막 더블 이상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공급량은 100으로 똑같다. 물론 여기서 가격을 조금 더 받아서 매출이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이게 갑자기 팍 튀는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겠냐.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결코 호재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론을 내자면 자 우선 실적 기반을 해서 2017년도에서 18년도 수준의 주가가 돼야 되는 게 맞다. 실적 기반으로 하면 그에 비하면 지금 주가는 많이 오버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수급 자체가 개인이 엄청나게 올해 들어서만 근 23조를 매수를 했다고 하니 개인의 매수세, 그 다음에 외인 기관의 매도세 요거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개인 매수세가 끊기는 그 유동성 장세가 끝났을 때는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황 자체도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주가제 조정기에 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요. 물론 장기로는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건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상승이지만 지금까지 올라온 상승 피로감 이런 걸 포함해서 약간의 주가 조정기를 거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 국내 1위 주식, 1등 주식도 자기의 지 아무리 좋다고 한들 혼자 독야청청할 수는 없겠죠. 시황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황 자체도 이제 글로벌 시황이 조정기에 들어가고 기술적으로 또 공매도 또한 아까 보여드렸듯이 대차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공매도도 마찬가지로 증가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는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많이 조금 오바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좀 준 후에 그 다음엔 상황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 지금 현재 여기 8만원 선이 있고 2017년 18년 주가 여기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까지는 와야 되지 않겠나. 조금 프리미엄을 더 준다고 해도 6만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 시기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조정 없이 바로 여기서 8만원에서 땡겨서 10만원을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삼성전자도 어쨌든 조정이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 의견에 동조를 하신다면 혹시 이거를 매수해서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조정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관련주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